끝이셨던 거 저기 안 대표님 뒤에 고개 숙이고 계신 분. 네, 그 순서대로 인사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네, 님 나오셔서 하세요. 나와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노라고 그러고요. 기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모처럼 저 한번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하시죠? 뭐 하시죠? 저요? 예. 저는 지금 컴퓨터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뭐 온라인 쪽으로 좀 송 교수님이나 또 최 교수님 통해서 2년 전에 한번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심은 놓지 않고. 우리 박성모 대표님 참 특이하신 분인데요. 처음에 소셜스쿨을 오게 된 것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원래 포럼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보다가 보고 그냥 오셨었죠? 처음 오셨었어요. 예, 교수님 얼굴 보고.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또 저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까 컴퓨터를 다루신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판매하시는데 시인이세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다고. 그 아주 특별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나 교황이나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 사진 작가 이름은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을 이제 책을 만드는데 책에다 글을 넣는데 댓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을 골라서 놔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근데 거기다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 책에 실리면서 지금도 박성도라고 이름을 딱 치면은 저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집에 그 사진이랑 같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야, 베스트셀러. 뭐 얼굴이 빨개지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 예. 저는 여기 기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강좌 신청했고 일하는 곳은 고양신문사라는 고양시 지역신문입니다. 지난번에 제 일상에 일할 때 이제 끝까지는 못 들었고 중간에 최기문 선생님 그 제가 다른 취재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지역신문사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 뭐 중앙 언론도 힘들지만 지역 신문은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힘들었기 때문에 조중동이나 이런 데가 힘든 것만큼 저희 항상 힘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즘은 이제 뭐 오프라인 매체가 전체적으로 다 위기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는 애초에 전공은 정치학을 해서 처음에 국회에서 일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고양신문에서 일을 5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어차피 트렌드를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페이스북, 뭐 트위터, 블로그, 카페, 커뮤니케이션 만들어서 해왔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잘 얼기설기 잘 엮어서 클라이언트들 또 지역에서 하는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홍보를 뭐 돈이 되는 것들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수익을 취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연계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데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잘 되는 것은 잘 돼야 되는 것은 또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인데 카카오 스토리는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 55% 이상이 소셜 쪽에서 쓴다는데 사실은 카스나 카톡 쓰긴 쓰지만 이렇게 체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벤트 보고 신청했고요. 오늘 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함 권구영입니다. 고양신문에서 기획부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러실래? 예. 최기문 교수님 뒤에 하면 좀 저는 이태원입니다. 지금 유튜브 그리고 뭐 사진, 동영상, 블로그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분야는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인데 뭐 과정 내에서는 예전에는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 가시죠. 뭐 지금 들어온 사람 그냥 물러나요. 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최규문이라고 하고요. 모르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기 우리 저자님 멋있지 뭐 보고 계십니다. 잠깐 8시에 아까 도착한다고 아시죠? 아 예, 고래. 압니다. 우리 전 선생님 압니다. 자, 아직 인사 못 하신 분 뒤에 저기 예. 네, 교수님이랑 예, 그 교수님. 뒤에 계신 두 분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사람 인력 공급하고 있는 한세대학교 이비인사학과 창원입니다. 좀 더 기수 이야기인데 기수건들이 모르겠는데 최규문 교수님이랑 부천한 선생님이랑 처음에 시작을 한 3년 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하고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인력 공급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필요하신 사장님들이 필요하신 인력이 어떤 인력인가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또 잘 다니는 학생을 하나 꼬드겨가지고 창업을 시켜서 에베브로 서비스 해주는 지금 아직 돈을 하나도 못 봅니다. 3년 동안 공급을 하나도 못 가져온다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조금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엔젤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비인스 학과이고 예, 그 뒤에 계신 분 누구? 잠깐만요. 들어가시기 전에 소개부터 하고 있어요. 마술은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문전성시 문성식입니다. 오늘 문전성시를 이뤘네요. 또 다행히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반갑습니다. 여기 이 자리 작년에 한 번 딱 보고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SNS, 또 뭐 마술 스토리텔링, 또 창업 취업 이런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나왔다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권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보고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조선 관련 업체에서 상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해왔던 일들이 외식 쪽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개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아마 3월 정도에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그냥 한번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인데 뭐 서울에 거의 한 절반 있고 부산에 절반 있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라스트맨 스탠드. 최후의 승자. 제일 막내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요. 그 소설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는데 그 소설 다른 강사분께서 이곳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번 신청을 하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찬성입니다. 학교 전공인 A 땄다 뭐 이런 거. 다시 또 나오시는데. 네, 뭐 천안에 있는 대학 다니고요. 그 무역학과입니다. 애인 있어? 아, A는 박 교수님 잘 생겼는데. 애인은 애 태우는 사람 다 애인이요. 여기 소개 안 하셨죠? 했어. 사실은 제 소개를 아직 안 했죠. 예. 제 이름 송영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스쿨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뭘 얘기해야 되지? 사실은 이제
개인 소개하고요. 그 강사분이 8시쯤 도착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분이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일부러 부탁을 해가지고 날짜도 오늘로 마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뭐 간단하게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실래요? 아니 아니요. 뭔가 보여주세요. 귀한 시간을 그냥 그때 보내세요. 이거 지금 유스트림으로 그냥 방송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이나 봐요? 그럼 나와. 행복 사전에 주변 친구들 유튜브에 기록해서 올렸을 때 그거 지난주에 잘 보이시죠? 그냥 2015년도 소셜미디어 쪽에 트렌드가 어떤지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해가지고요. 순서를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때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왜 매년 해가 바뀌면은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그분은 책을 매년 내잖아요.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트렌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도가 바뀌면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면 트렌드가 싹 바뀌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장사하느라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해가 바뀌면 트렌드가 어저께까지 작년이었던 트렌드가 올해는 또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트렌드는 계속 꾸준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에 상관없이.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려고 그러면 사실은 과거 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예상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좀 정리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올해도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노 팬츠 서브웨이 라이드라고? 네. 팬츠를 벗고 지하철을 타는 운동입니다. 별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요. 1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월 10일인가요? 그때 11일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14군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런던, 뉴욕, 보스턴, 멕시코 시티, 뭐 이렇게 베를린, 동경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여기 임 교수님 보고 바지 벗고 지하철 타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여기 타실 분 계세요? 차마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한다 이거죠. 용감하게. 이 사람은 굉장히 양복 참 입고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뭔가 여기 흘러가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변화. 물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르게 작용하겠지만은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뉴욕에 있는 젊은 사람 몇 사람이 그냥 해프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막 퍼져나가더라고요. 이분은 이거는 최 교수님 강의안에서 가져왔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다만 오늘 카스를 하니까 SNS 이용자 수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1,300만 정도 액티브가 달리잖아요. 그럼 카스는 여기 노란게 카스 선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떨어져요. 페이스북에. 근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류 시간을 보면은 작년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브라질 월드컵 때 보면은 페이스북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반대로 카스는 떨어집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요. 노래 한 곡 하셔야 돼. 노래 한 곡. 이리 오세요. 8시 시작. 모든 분의 시선을 집중하셨으니까 이제 노래 한 곡. 자기 소개를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죠. 자기소개요? 예. 저는 이정이고요. 소설 제가 스쿨 6기인가요? 대전. 대전이죠? 네.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가. 뭐 더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노래 하셔도 돼요. 안 될까요? 노래 하셔도 무슨 일 됩니다. 하시죠? 저 지금 뭐 저기는 안 하고요. 주로 그쪽 컨설팅이나 아니면 강의 잠깐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야? 이쪽 소셜 마케팅 쪽이요. 소셜 마케팅. 이정희입니다. 페이스북 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나오셨을 때 한참 제 그 페이스북 담벼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수색을 당했었어요. 일단 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아니 지금 수지 수치.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오늘 카톡 하실 때 근데 카카오 보면은 아까 뭐 아줌마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요. 재밌는 얘기, 뭐 교훈되는 얘기 이런 걸 이렇게 퍼날라가지고 쫙 이렇게 퍼뜨리긴 하는데 야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피를 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은 좀 다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건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모바일 시대다. PC에서부터 지금은 모바일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이 점점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배달의 민족 이거 앱 쪽 앱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지금 요거 그때 당시 통계인데 3년 만에 23배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7억, 1,100만 다운로드, 전국에 13만 개 업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달의 민족의 강점이 뭐냐? 일평균 4,000개의 리뷰가 올라와요. 음식점에 대해서. 그 리뷰가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배달의 민족의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뭐 배달통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은 일평균 리뷰가 많다 그러면 배달통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가맹점은 최고다. 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소셜스쿨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최강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배달 요즘 그 일에 또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게 그냥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노키아에서 만든 건데 청바지랑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청바지에다 꽂아놓으면 자동 충전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바일이랑 결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바일 위치 기반 SNS, 센서 플러스 SNS 뭐 이런 것들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물류인데요. DHL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물건을 갖다가 일로 보내려고 그러면 도심지를 통과하면 매연이라든가 공해 문제, 그 다음에 트래픽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트럭이 외곽으로 빠져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 하나 한두 개 옮기려고 트럭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셜 클라우드 물류라 그래가지고요.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물류인데요. DHL 같은 저 이제 일부러 물건 때문에 길을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는 길에 회사 출근한다 그러면 출근하는 길에 그냥 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지점에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주고받았다는 거 표시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 만나면 운동하는 사람한테도 건네주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짓을 하냐?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옮겨줄 때마다 포인트를 쌓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줘요. 인간 캐리어네. 근데 저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믿을만 해야죠. 물건 갖고 튈 수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되겠네. 자, 이런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로케이션 센서 결합 그래가지고 비콘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일단 해놓으면은 이게 비콘이 이쪽에 센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RFID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성능이 좋은 거죠. 요게 지금 그 애플이랑 저기 잠깐만요. 잠시 건물하겠어. 아니 나가시지 마시고요. 전화 왔대 전화. 자, 전화 받으시려고. 아니. 자기 소개하고 들어가시라고. 예. 최강. 안녕하세요. 저 신추호라고 합니다. 그 무슨 일을 하시죠? 예? 무슨 일을 하시죠? 부동산 개발 사업하고 있고요. 예. 해동 기획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뭐 잠깐 보여드리면요.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애플이랑 그 페이팔이라는 세계적인 그 결제 시스템 회사랑 같이 합쳐가지고 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Smart beacons present relevant information to your device based on the context of where you are. Now in Android and iOS 7, your device scans for any nearby beacons in the background. 그럼 블루투스 이용해가지고 정보가 자동으로 와요. 내가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해당되는 지나갈 때 그럼 여기 뭐 얼마 할인해준다, 무슨 음식이 좋다 뭐 그럼 들어가가지고 Your phone knows that you just arrived at the table with the red beacon. The menu will be ready when you pick up your phone. 메뉴도 저 폰에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럼 저기서 주문하는 게 돼요. You can have beacons at home too. So 집에서 있으면요 우유가 떨어졌다. your shopping 그럼 이제 우유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폰에다가 저 비콘이 이거 알려주면 폰에다가 우유 사야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내가 매장 이 상점에 갔을 때 알려줘요. 너 우유 사가지고 가야 된다. 그 비콘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럼 잊지 않고 사갈 수 있도록. 뭐 옷도 마찬가지고요. So when you look at your phone, it'll already show product information or let you know if your size is in stock or let you see what other colors are available. 자, 이런 게 예. And then you can order it right from your phone. 스마트 비콘 그래가지고 요런 잠시만. 잠시 건물하겠습니다. 잠깐만 스톱. 자기 소개하고 들어갔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소셜 스쿨 7기 이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진을 항상 소셜스쿨 사진을 찍어주시면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센서랑 뭐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위치 기반 센서랑 SNS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 반려견 먹이를 파는 데거든요. 근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걔네들 산책하다가 그 호스케어라는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catch the target group while walking the dog and use the typical conditioning approach, but now for the master. 그림을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게요. Check in, snack out. 체크인 스낵 아웃입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내가 왔다고 체크인을 해줘요. 이게 광고판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여기서 샘플 먹이가 나옵니다. 샘플.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먹이 샘플이 나와요. 그럼 강아지가 저기서 먹는 거예요. 먹고 잘 먹으면 그다음에 사면 돼요. 위치 기반 서비스랑 같이 합쳐지는 거죠. 앱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더 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그냥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쇼루밍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쇼핑할 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매장에 가면은 눈으로 나한테 맞는 물건, 좋은 물건이 어떤 건지 입어보고 다 확인을 해요. 근데 매장에서 안 사고 나가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모델 가장 싼 데를 찾아가지고 사요. 일반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뭐가 되냐? 쇼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못 팔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다란 백화점이나 뭐 이게 나이키인데요.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인터넷 뒤져서 사지 말고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이 살 수 있는 곳 어디, 얼마, 가격 이거 다 제공해주고 인터넷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SNS 다 모아지거든요. 그럼 옴니 채널 전략 그래가지고 흐트러뜨리지 않고요. 하나의 채널로 모아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모바일과 로케이션 센서 SNS 결합 서비스인데요. 미국의 스키장에서 쓰는 건데 스키를 타잖아요. 스키 좋아하세요? 스키 타보셨어요? 타보셨으면 사진을 찍는데 내가 타는 모습을 누가 찍어주나요? 어떻게 찍죠? 옆에 스키 타는 사람이 쫙 하면서 타면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못 찍잖아요. 내가 타는 모습을. 예? 그리고 가면은 일행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왔으면 나 스키 타는데 애들 지금 어디 있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서비스거든요. 에픽 믹스라고. 다 하는 건데 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There's always been around. But it wasn't until someone came up with the idea to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having 이렇게 사람들이 이 리조트 같은 스키장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요 거기다가 RFID로 그냥 태그 같은 걸 줍니다. 옷에다 붙여놓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코스를 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그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게임처럼 만들었어요. 코스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당신은 어디까지 정복했다. 경쟁도 시키고 얼마큼 빨리 갔다.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걸 사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When you get to a lift, you can see them just looking forward there. You can process. No need to take the cash out of your pocket. No fumbling with the glove. Just get on the lift and go. Then start running. Then see how to hit the summit. Find a new favorite run. That's all you need to do. Epic Mix is on the rest. It records each of your lift runs, calculates your vertical speed, and tallies your epic speed. And 자기 개인 정보가 관리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서. and achievements that tell the story of your epic day or epic season will be waiting for you, even for those under the age of 13, at the Epic Mix Kids site with its own privacy settings and features. 애들을 위해서 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끼리 저걸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Are rewarding my special achievements and epic moments with Epic Mix Pins. 이건 배지입니다. 어디를 통과했다 그러면 저 배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쭉 좀 훈련처럼 줘가지고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죠. 저렇게 게임적인 요소도 들어가거든요. 저렇게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If you already use Facebook or Twitter, it's easy to share your Epic Mix Pins and other achievements with friends and family. 네, 아까 그 사진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좀 돈을 좀 많이 주면 이제 좀 한 단계 하이 레벨 올라간 이제 서비스인데 사람들이 저 태그가 있기 때문에 RFID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진 찍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찍어 갖다가 태그를 하면 이 사람 사진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SNS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Now when you're skiing and riding the mountain with your family or friends, we make sure everyone in the picture gets a digital copy. 뭐 가족들 거, 친구들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죠. Ski school or out on the hill, their photos get securely delivered to you. We understand how important photos are to your vacation experience. That's why we're doing something unheard of. 자, 요게 이제 실제로 이게 위치 기반 SNS 이걸 합쳐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좀 나가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거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SNS도 해보고 봤는데 아식스에서 한 건데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나, 오랫동안 저 견딜 수 있나. 러닝머신 계속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빠지게 뛰네. 어휴. 저걸 견디지 못하면 뒤로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로 매달아 놓고 되게 시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경고장이 붙은 거고요. Remember, I know the energy is efficient and the sense that anything is possible. But sometimes, with the pace of city life, hard to appreciate the magic all around us. 런던에 2층 버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2층 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We might see the world in a whole new light. 유리 받침대를. 유리 박스 안에 있는 거. 못 따라가겠는데. 자,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아니 저런 짓을 하기 전에 예. 어떻게 저게 어떻게 된 거? 진짜. 유리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아요. 저게 이쪽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뒤쪽에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심 끌라. 인사하고 들어가서요. 들어보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친구입니다. 네. 아, 예, 잘못했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죠? 저거는 저거 스틸로 해드리고 관심 끌려고 하는. 이게 뭐 홍보하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 추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바이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소문 내게 하고 자꾸 이게 동영상이 반복돼서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거지. 저거 했어. 네, 펩시콜라 선전입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이런 취지로 나가는데 절대로 광고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뭘 하는지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브랜드를 노출시키려고 해요. 저거 하면서. 그럼 망해요.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고 끝에 잠깐 보여주는 게 임팩트를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가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품의 특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어저께 그 에리버리 뭐죠? 그게? 그 어리버리 어리버리 그거 있대. 에비아리. 이거 포토샵에 대한 겁니다. 포토샵 포토 임팩트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이 포토샵 이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포토샵 아티스트예요. 포토샵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첫째 목이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집을 합니다. 보여줘. 저런 낭만 얼마나 대단하다. 아이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렇게 해서 사진이 딱 올라가면 완전히 조작된 사진이면 실제로 믿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뒤에 봐야 폭소 TV 같네. 폭소 TV. 네, 강사님 오신 것 같으니까 제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이거 세팅하시죠. 전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기 소개 잡으려고 그랬는데.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리는 최대한 비워주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나서 노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게 주의사항, 저쪽에 그 커피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문을 닫을 때 빨간색 버튼을 꼭 누르시고 타셔야 됩니다. 빨간색이 꺼지고 하면 아, 지금 수리한다고 지금 전기 포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 눌러지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아, 녹화요? 흉물이가 더 드신 거야. 주부 혹시 어디서 예. 아니 창업 지원도 하신다는데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아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 어차피 1인 사장 뭐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한다고 지금 판교 대출밸리에 정부 상품을 지원받아가지고 입주했어요? 예, 입주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인데 영kim 대상자는 그러면 끈 수가 없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좀 지원받아가 미래부에서도 요새 뭐 사업 물량이 있는데 이제 이게 획득해 오려고 하면은 뭐 실적이 있으면 있어야 또 이렇게 또 신청하면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사업 드릴 여유도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을 따가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에 본인만은 크든 작든 규모에 상관없이 뭔가 좀 했으면 나중에 실적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본인은 사업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이디어 같은 그런 거는 좋죠. 그건 뭐예요?
일단은 게임을 많이 만들었는데 게임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물 인터넷 저기 혁신 기관이 시청부에 주시면 아 그래요? 사물 인터넷 쪽으로 뭐 아이디어를 줬으면 한 번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만 주면 우리가 개발 자금 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 막 사물 인터넷 걔네도나 엊그제는 그 성남에 가서 사물 인터넷으로 호텔이나 이렇게 빌딩 가면은 왜 이렇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고 그런 거는 사물 인터넷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하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오늘 강의할 책입니다. 그리고 탁커스트 마케팅 책안 팔아요? 실전노하우. 그래 제가 파기로 했잖아요. 요새 최근형 공정거래가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그 가입하면 안 해도 그냥 그거 가게 사요. 가져오셨어요? 저기 각자 자기 그 서점에 가서 사시라고 저희한테 도움이 된답니다. 베스트셀러가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강의. 어떻게 사와서 그래 당신은? 아유 뒤에 있는 분이 방송에 하나 들라고 했는데. 아 그럼 제가 지난번에 명함 안 네. 드렸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희가 개발 자금 뭐 다 지원해주는데 그게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가 사물 인터넷 아이디어 센터를 미창부에서 28억 지원 받아가지고 하세요.